이 세상에는 누구도 모르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작은 골목 세탁소에서 반평생을 보낸 노인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국가의 위기 순간에 대통령의 목숨을 구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동네에서 무시당하는 평범한 세탁소 주인으로 살아가는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자, 이제 골목 어기 오래된 세탁소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가득한 좁은 공간. 이만섭 세탁소라는 간판은 비바람에 색이 발의 글자가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세탁기 옆에는 구부정한 등을 한 노인이 앉아 옷을 다리고 있었죠. 마른 손가락으로 옷의 주름을 조심스레 펴며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마치 예술가의 그것과도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문 좀 닫고 다리세요. 냄새 다 나요.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얼굴을 찡그리며 내뱉은 말에도 만섭은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습니다. 세탁소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닫았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저 할배, 아직도 장사하나? 요즘 누가 저런 데 옷을 맡기나? 시장 안쪽에서 야채를 팔던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아도 만섭은 그저 묵묵히 다림질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손에서 나오는 옷은 언제나 완벽했으니까요.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마치 새 옷처럼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도 이제는 알아주는 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세탁소 앞에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은 가죽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세탁소로 들어왔습니다. 할배, 이제 결정하셨습니까? 다음 주까지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는 조철수, 이 지역 건물주이자 재개발 브로커였습니다. 키 큰 체구에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아직 생각 중입니다. 만섭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생각해요? 이 건물 다 비워야 한다니까요. 다른 가게들은 다 나갔는데 할배만 버티고 있잖아요. 철수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세탁기와 다리미, 벽에 걸린 바랜 사진 한 장. 그것이 세탁소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데서 뭐가 그리 좋다고. 그냥 보상금 받고 조용히 나가시지. 만섭은 말없이 다림질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가락이 옷깃을 정리하는 모습은 여전히 정확하고 능숙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 손만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정확함을 간직하고 있었죠. 할배, 다음 주 월요일까지예요. 그때까지 안 나가시면. 철수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을 마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고 세탁소는 다시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가득해졌습니다. 만섭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세탁소를 들여다보지 않았죠. 그는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린 사진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자신과 몇몇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당당하게 서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때는 달랐지. 만섭의 목소리는 방 안에 잠시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다림질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이 구부정한 노인이 한때 국가의 위기에서 대통령의 목숨을 구했던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세탁소 밖에서 시장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에게 만섭은 그저 고집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늙은 세탁소 주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오후 4시 세탁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남성이 도시락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밖은 쌀쌀한데 문 열고 계시면 감기 걸리실 거예요. 젊은 남성은 정하늘 구청 생활복지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죠.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만섭을 만난 후로는 이 작은 세탁소가 하늘의 마음속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소고기 미역국이랑 갈비찜입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죠. 하늘은 도시락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만섭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림질을 멈추고 손을 닦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무언가를 다룰 때만큼은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먹을 필요 없는데. 만섭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내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하늘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도시락을 거절하던 만섭이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아까 철수 씨가 또 왔었죠? 시장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하늘의 말에 만섭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이니. 하늘은 만섭의 반응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세탁소 안을 둘러보니 구석에 작은 가방이 보였죠. 평소에 없던 물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정말 떠나실 생각이세요? 만섭은 대답 대신 도시락을 열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하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깊은 고민이 그를 짓누르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시장은 평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철수가 몇몇 건장한 남자들을 데리고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가게마다 들어가 서류를 내밀고 크고 작은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구역 재개발 확정입니다. 한 달 안에 비워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보상금도 못 받습니다. 야채 가게 앞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 상인은 겁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한 가게, 두 가게씩 철수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만섭의 세탁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수는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만섭은 다림질하던 옷에 주름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할배, 시간 다 됐습니다. 어제 말했잖아요. 오늘까지라고. 철수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만섭은 침착하게 다림질을 계속했습니다. 아직 일주일 남았습니다. 만섭의 조용한 대답에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뒤에 있던 남자들을 불렀고 그들은 세탁소 안으로 들어와 선반 위의 물건들을 바닥으로 쓸어냈습니다. 이봐요. 노인네가 말을 안 알아듣나 봐요. 여기 이제 다 부수고 새 건물 올릴 거라고요. 알아서 나가든지 아니면. 철수는 만섭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조용히 나가라는 내용이었죠. 만섭은 서류를 바라보았지만 손을 뻗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만섭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결연함은 분명했습니다. 철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만섭의 다림질하던 옷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곳에서 뭐가 그리 좋다고. 고집은 나가라면 나가.
그 순간 세탁소 문이 열리며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철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노인분을 이렇게 대하면 어떡해요? 하늘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철수는 비웃으며 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뭐야? 이 노인네 손자라도 돼? 저는 구청 공무원입니다. 이런 식의 협박은 불법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하늘의 단호한 태도에 철수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곧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구청이요? 웃기네. 경찰에 신고해봐요. 누가 와줄 것 같아요? 이 동네는 내 손바닥 아니라고요. 철수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하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틈을 타 철수의 부하들이 세탁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세탁기에서 물이 새어나와 바닥을 적셨습니다. 이봐 할배, 내일까지예요. 내일 아침에 안 나가면 이 쓰레기통 같은 곳 불이 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시고요. 철수의 말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웃으며 세탁소를 나갔고 만섭과 하늘만이 엉망이 된 가게 안에 남았습니다. 하늘은 즉시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만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림질대 앞에 서서 바닥에 떨어진 옷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늘의 말에 만섭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펐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연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처리할 수 있어요. 만섭의 말에 하늘은 의아했습니다. 무슨 수로 이 노인이 조직폭력배와 다름없는 철수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하늘은 만섭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우리 함께 해결해요. 만섭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 돌았습니다. 젊은 날에 그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열정과 정의감으로 가득 찬 청년의 모습이요. 고맙습니다. 하늘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어제의 소란 후 만섭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세탁소 앞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문은 열려 있었고 만섭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제 일 때문에 밤새 걱정했어요. 하늘의 말에 만섭은 고개를 들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소와는 다른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니까. 만섭의 말에 하늘은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폭력적인 협박이 처음이 아니라니 무슨 뜻일까요? 하늘은 세탁소 안으로 들어와 어제 망가진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가 오기 전에 여기 좀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올 거라고 했으니까요. 만섭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림질을 마친 옷을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섬세했습니다. 하늘은 세탁소 구석구석을 정리하면서 뒤편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만섭이 쉬는 공간인 듯 했습니다. 좁은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몇 장의 사진이 전부였죠. 그런데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것을 닫으려다 안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군번줄과 함께 여러 장의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늘은 조심스럽게 스크랩을 꺼내어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1983년 미얀마 테러 당시 대통령 행적 돌연 변경,
늦은 도착으로 생명건져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 옆에는 흐릿한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 속 한 남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 모자이크 처리된 남자가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서랍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군번줄이었습니다. 설마. 그 순간 뒤에서 만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옛날 일입니다. 하늘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만섭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만섭은 천천히 다가와 하늘의 손에서 스크랩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랍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도 알 필요 없는... 하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이 세탁소 노인이 신문에 실린 인물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미얀마 테러라는 것은 무엇이고 대통령 행적 변경은 또 무슨 뜻일까요? 할아버지, 혹시 이 기사의 주인공이... 만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구부정한 노인이 정말로 대통령의 생명을 구한 인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철수가 온다고 했죠? 그냥 가게를 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섭의 말에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가 숨기고 있는 과거는 무엇일까요? 할아버지, 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도울게요. 그리고 그 이야기도 더 듣고 싶어요. 하늘의 진심 어린 말에 만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철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자 수많은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랭군에서 발생한 북한의 테러 공작. 대한민국 대통령 일행 방문 중 폭탄 테러로 다수의 강요 사망. 대통령은 현장 도착 지연으로 화를 면함. 하늘은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과 만섭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가 정말로 대통령의 목숨을 구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 정보요원의 기지로 대통령 일행의 도착 시간이 늦춰져 만약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다면 대통령도 희생되었을 것. 기사를 읽던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정보요원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만섭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때 세탁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은 급히 밖으로 나갔고 만섭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철수가 몇몇 남자들과 함께 상인들의 물건을 거칠게 치우고 있었습니다. 노점상들은 겁에 질려 물러났고 일부는 울면서 자신의 물건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죠. 하늘이 외치자 철수는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 어제 그 공무원. 여기서 뭐해요? 오늘은 무슨 도시락을 가져왔나? 철수의 조롱에 하늘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만섭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만섭은 이제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확고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기운이 다시 깨어난 듯 했습니다.
철수 씨, 이러지 마세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곳입니다. 만섭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분명했습니다. 철수는 웃음을 지으며 만섭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배, 오늘은 내 인내심의 한계예요. 당신네 세탁소를 시작으로 이 시장 전체를 밀어버릴 겁니다. 만섭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철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노인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내일까지예요. 내일 아침에 안 나가면 세탁소는 물론 이 시장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시죠. 철수는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의 상인들은 겁에 질려 물러났고 만섭과 하늘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의 질문에 만섭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군요. 해가 지고 어두워진 세탁소. 만섭은 오래된 찻잔의 보리차를 따르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으려는 사람 특유의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하늘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들이 만섭의 입을 통해 완전한 이야기로 완성되길 기대하며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날 아웅산 묘소에 늦게 도착한 것을 그저 운이 좋았다고. 만섭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의 자신, 현역 정보 요원이었던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계획과 섬세한 관찰, 그리고 만섭은 잠시 말을 멈추고 책상 서랍에서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군번줄에는 희미하게 이만섭이라는 이름과 군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하급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임무를 맡은 하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특별한 임무라면 군 정보사령부 특수요원, 외부 접촉 없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요원이었죠. 만섭의 말에 하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노인이 그가 알던 조용한 세탁소 주인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미얀마 보안 연락관이었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전 현지 보안 상황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었죠. 만섭은 천천히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숨겨온 기억이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아웅산 묘소 방문은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현장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죠. 하늘은 인터넷으로 찾은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1983년 10월 9일. 만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아침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어요. 현지 경비원들의 움직임, 주변 건물의 창문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습니다. 만섭의 목소리는 점점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대통령 차량이 도착하기 30분 전, 나는 묘소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눈에 띄었죠. 현지인 옷을 입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분명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섭의 눈에 긴장감이 어렸습니다. 마치 그 순간을 다시 겪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를 따라가니 화장실 천장에 뭔가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죠. 폭발물이라는 것을. 하늘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당사자에게 직접 듣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즉시 무전으로 보고하려 했지만 모든 통신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은 급박했고
대통령 차량은 이미 이동 중이었죠. 만섭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달려갔습니다. 주 도로에서 대통령 차량을 막아 세워야 했죠. 어떻게요? 가장 빠른 방법을. 만섭은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순간을 재현하듯 그의 눈은 과거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도로에 뛰어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나를 제압하려 했지만 나는 대통령 수행 비서에게 암호를 전달할 수 있었죠. 새벽 바람이라는 암호였습니다. 즉시 위험 상황을 의미하는.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묘소에 늦게 도착했던 거군요. 만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 차량이 대기했던 그 5분이 수십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폭발이 일어났죠. 세탁소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만섭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아무도 할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거죠? 만섭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모든 기록은 삭제되었습니다. 내 존재는 지워졌죠. 그저 익명의 정보원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할아버지는 영웅인데. 만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이라. 참 낯선 단어입니다. 나는 그저 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에요. 하늘은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눈앞의 노인이 국가의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허름한 세탁소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왜 세탁소를 하게 된 거예요? 만섭의 눈에 잠시 웃음기가 돌았습니다. 임무가 끝난 후 나는 새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 선택지가 있었지만 어릴 적 우리 아버지가 세탁소를 하셨거든요. 그분의 손놀림을 보며 자랐습니다. 옷에 주름을 펴고 얼룩을 지우는 일이 어쩌면 내 전 직업과 닮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얼룩을 지우는 일, 그것이 첩보 요원의 일이었고, 이제는 세탁소에서 옷의 얼룩을 지우는 일을 하고 있다니. 그럼 철수와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내일이면. 만섭의 표정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때로는 은퇴한 늙은이도 마지막 임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에 하늘은 불안해졌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만섭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조철수에 관한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일정, 연락처, 심지어 약점까지. 정보 수집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습관입니다. 첫날부터 그를 지켜봤죠. 하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설마 위험한 일을 계획하시는 건 아니죠? 만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폭력은 이제 내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건 정보뿐이니까요. 그날 밤 하늘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섭의 이야기, 그리고 내일 있을 철수와의 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은 자신이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하늘이 서둘러 세탁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철수와 그의 부하들이 세탁소 앞에 서 있었고 만섭은 혼자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 달려가려는 순간 만섭은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이.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시간 끝났어요, 할배.
오늘은 모든 걸 끝낼 겁니다. 만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늘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수는 3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대동하고 세탁소 앞에 위협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와 망치 같은 도구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멀리서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배, 경고했잖아요. 시간은 끝났습니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에 늘어선 힘센 부하들을 믿고 있었고 노인 하나 쫓아내는 일쯤은 식은 죽 먹기라 생각했습니다. 만섭은 세탁소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노쇠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임무 수행 중이었던 젊은 요원의 눈빛이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철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참지 못하고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 세탁기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오래된 세탁기는 쉽게 넘어갔고 안에 있던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이봐, 기다리라고. 철수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머지 부하들도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 물건들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옷걸이가 쏟아지고 다림질대가 넘어갔습니다. 수십 년간 정성껏 관리해온 도구들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하늘은 격분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멈추세요. 하늘이 달려들려는 순간 만섭이 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은 만섭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기다려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철수는 비웃으며 세탁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까지 다 버려야겠네요. 할배, 당신 인생도 이제 끝이라고요. 철수가 사진을 떼어 바닥에 던지려는 순간 만섭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눈으로 쫓기 어려웠습니다. 순식간에 만섭은 철수의 손목을 잡았고 놀랍도록 정확한 동작으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으악! 철수의 비명이 세탁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섭은 철수의 손목을 살짝 비틀었을 뿐인데 철수는 마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진은 만지지 마세요. 만섭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 철수의 부하들까지도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73살 노인이 어떻게 저런 힘과 기술을 가질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 뭐야? 철수는 고통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섭은 천천히 철수를 놓아주었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만섭은 떨어진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먼지를 털었습니다. 이건 내 전우들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만섭의 말에 철수의 부하들이 정신을 차리고 만섭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은 모두 허공을 가르쳤습니다. 만섭의 몸놀림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특수 훈련의 흔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망치를 휘둘렀지만 만섭은 쉽게 피했고 망치를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다른 남자는 뒤에서 만섭을 붙잡으려 했지만 만섭은 몸을 살짝 틀어 그 남자의 팔을 잡아 돌렸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은 입을 벌린 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제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만섭은 정말로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겁에 질려 도망쳤고 철수는 바닥에 앉아 만섭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만섭은 철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저 늙은 세탁소 주인입니다. 하지만 만섭은 철수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들을 수 없었지만 그 말의 영향력은 분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철수의 말에 만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단지 사실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제 결정은 당신의 몫이에요. 만섭은 일어나 세탁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부하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더 이상의 일은 없을 겁니다. 철수의 부하들은 서로를 바라본 후 바닥에 쓰러진 동료를 부축해 자리를 떴습니다. 철수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다시 올 겁니다. 철수의 말에 만섭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시죠. 하지만 다음에 올 때는 혼자 오세요. 우리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철수는 잠시 만섭을 노려보다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시장 상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만섭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늘은 천천히 만섭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해요. 어떻게 저렇게... 만섭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따라주지 않네요. 예전 같았으면 저렇게 소란스럽게 하지 않았을 텐데. 만섭의 말에 하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유머를 잃지 않는 노인의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세탁소는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넘어진 세탁기에서는 물이 계속 새고 있었고 옷걸이와 옷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만섭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하늘은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여있던 상인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섭 씨,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만섭을 무시했던 사람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저도요. 더 많은 상인들이 세탁소로 모여들었습니다. 만섭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는 이 시장에서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 역시 누구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그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만섭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살짝 떨렸습니다. 하늘은 그런 만섭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로소 숨겨진 영웅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는 상회장 김 씨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만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만섭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씨, 당신이 누군지 정말 궁금해지는군요. 세탁소를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만섭은 넘어진 세탁기를 일으켜 세우고 흩어진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늘과 시장 상인들이 함께했습니다. 과거 그를 무시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상회장 김 씨는 만섭의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끊임없는 의문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씨,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당신에 대해 아는 게 없었군요. 그 철수 같은 건장한 젊은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제압한 겁니까? 만섭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 회장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린 30년 넘게 이웃으로 살았잖아.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은데. 만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하늘을 찾았고 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이야기가 이 공동체의 새로운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모두 정리하고 나서 하지요. 만섭의 말에 모두가 더욱 열심히 세탁소를 정리했습니다. 세탁기는 다시 돌아갔고 바닥의 물기도 말랐습니다. 다림질대도 제자리를 찾았고 벽에 걸려있던 사진도 다시 걸렸습니다. 철수와 그의 부하들이 휩쓸고 간 흔적은 거의 지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탁소 앞 작은 공터에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간이 테이블을 가져왔고 다른 이들은 음식과 술을 나눠 가져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이웃 잔치처럼 사람들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만섭이 있었습니다. 자, 이씨. 이제 말해주세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상 회장의 질문에 모두의 시선이 만섭에게 쏠렸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의 정체를 숨겨온 만섭은 이제 모든 것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이만섭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만섭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군 정보사령부 특수요원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다른 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만섭을 바라보았습니다. 특수요원이라고요? 영화에서나 나오는. 만섭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화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림자처럼 일했을 뿐이죠. 하늘이 조심스럽게 만섭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아웅산 묘소 테러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에 사람들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웅산 묘소 테러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세탁소 주인이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만섭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1983년 미얀마에서 내가 그 행렬을 멈추게 했어요. 만섭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풀어나갔습니다.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 아웅산 묘소 참배 일정,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수상한 기미. 현지 연락관으로서 저는 모든 일정을 미리 점검했습니다. 그날 아침 묘소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죠.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만섭의 눈은 과거의 그 순간을 다시 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과거의 긴장감을 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차량이 도착하기 직전 저는 현장을 재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묘소 주변 화장실에서 수상한 남자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행동, 그의 눈빛,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만섭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그 순간을 함께 경험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즉시 무전으로 보고하려 했지만 모든 통신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없었고 대통령 차량은 이미 묘소로 향하고 있었죠. 만섭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의 중압감을 다시 느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즉시 대통령 차량이 오는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차량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랬군요. 상 회장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조용한 이웃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은 당연히 저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특수 암호를 외쳤고 그것이 통했습니다. 대통령의 수행 비서는 즉시 상황을 이해했고 대통령 일행의 도착을 지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만섭은 그때의 긴박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가 차량을 세우고 위험 신호를 전달하고 그리고 몇 분 후 멀리서 들려온 폭발음. 만약 제가 그 차량을 멈추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묘소에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말을 잇지 못하는 만섭의 눈에 깊은 슬픔이 서렸습니다. 그날의 테러로 인해 여러 강요들이 희생되었지만 대통령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만섭의 기민한 판단과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비밀리에 귀국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제 신분은 완전히 지워졌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탁소는 제가 선택한 평화로운 은신처였습니다. 만섭의 이야기가 끝나자 주변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 앉아 있는 노인이 국가의 중요한 순간에 대통령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섭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임무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늘은 만섭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당신은 영웅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잖아요. 만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임무를 다한 사람일 뿐이에요. 상 회장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만섭 씨, 우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같은 분을 그동안 무시하고 만섭은 손을 들어 상 회장의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이런 관심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만섭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만섭은 천천히 그의 과거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특수훈련받은 일화, 해외 임무 수행 중 겪은 위험한 상황들, 그리고 마지막 임무였던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하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노인이 품고 있던 비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리고 그것을 홀로 감당해온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떠나면서 만섭에게 깊은 존경의 인사를 전했고 만섭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과 만섭만이 세탁소 앞에 남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그들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철수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만섭은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하늘은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던데. 만섭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정보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가 그에게 말한 건 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진실이었을 뿐이에요. 하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만섭의 능력이 단순한 무술 실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전문가였고 아마도 철수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세탁소 문을 열고 옷을 다리고 만섭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만섭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요. 만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 돌았습니다. 좋아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으니까. 두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영웅의 비밀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밤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탁소 앞에 작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만섭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호기심 그리고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섭은 평소와 다름없이 세탁소 문을 열고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늘은 평소보다 일찍 구청 일을 마치고 세탁소로 달려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세탁소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누군가는 옷을 맡기고 또 다른 이는 그저 만섭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손님이 많네요. 하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섭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다들 옷이 더러워진 모양이야. 하늘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로 구부정해진 만섭의 등, 그러나 그 작은 눈에는 따뜻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의 고독한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처럼 말이죠. 상 회장 김 씨가 세탁소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조그만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씨, 이거 시장 사람들이 조금씩 모은 겁니다. 세탁소 다시 꾸미는데 써주세요. 만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받으세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건 사과의 마음입니다. 만섭은 잠시 망설이다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이웃으로 살아왔지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만섭의 짧은 인사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상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습니다. 하늘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시장에서 소외된 존재였던 만섭이 이제는 마을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그의 놀라운 과거와 용기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가 특별한 장소로 모시고 싶은데요. 하늘의 말에 만섭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별한 장소? 하늘은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6시에 모시러 올게요. 꼭 시간 맞춰주세요. 오후 내내 세탁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만섭은 오랜만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고 다림질한 옷은 완벽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만섭의 세탁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하늘이 약속대로 세탁소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몇몇 마을 주민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비되셨나요? 만섭은 세탁소 문을 잠그고 하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마을 회관이었습니다.
회관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만섭이 도착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만섭은 당황했지만 하늘이 그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회관 안으로 들어서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우리 마을의 숨은 영웅, 이만섭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만섭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한 감사 파티입니다. 우리가 무시하던 그 노인이 대통령을 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만섭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습기가 맺혔습니다. 평생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렇게 환한 빛 아래서 존경받는 경험은 너무나 낯설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상 회장이 앞으로 나와 만섭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만섭 씨, 당신과 같은 분이 우리 마을에 살고 계셨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만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이런 관심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왜 그동안 그걸 숨기셨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만섭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임무는 임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웅이란 타이틀은 제게 너무 무거웠죠.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역할을 했을 겁니다. 만섭의 겸손한 말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낮춘다는 말이 사실임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만섭에게 끊임없이 질문했고 만섭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이웃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관문이 열리며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만섭 씨, 철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만섭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아닌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개발 브로커로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던 철수가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섭은 천천히 일어나 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철수는 만섭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 모두 사실이었군요.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만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철수 씨,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철수의 눈에 미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만섭에게 깊이 허리를 숙이고 회관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만섭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할아버지, 대체 어제 철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만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입니다. 때로는 진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만섭은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함께 세탁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만섭의 눈에서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홀로 짊어져 온 비밀의 무게가 이제야 조금은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할아버지 곁에 있을 테니까요. 만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대통령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만섭의 세탁소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낡은 간판은 새 것으로 바뀌었고 오래된 세탁기 대신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섰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은 성금과 더불어 만섭의 이야기를 들은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세탁소는 작지만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아침 8시 만섭은 평소와 같이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금 구부정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이전보다 더 힘차게 느껴졌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만섭을 지나칠 때면 반드시 인사를 건넸고 종종 차 한 잔을 나누기 위해 들르기도 했습니다. 만섭 씨,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만섭은 미소로 답하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이런 작은 교류가 그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배추가 싱싱해 보이네요. 만섭의 말에 아주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저녁에 가져다 드릴게요. 사소한 대화, 그러나 만섭에게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림자처럼 살아온 그에게 이렇게 평범한 이웃으로서의 교류는 새롭고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오전 11시 하늘이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그의 품에는 작은 상자가 안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도착했어요. 하늘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만섭은 궁금한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하늘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간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만섭 세탁소 마이너스 실내 50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의 삶과 세탁소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만섭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간판의 글씨는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신뢰라는 단어는 그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가치였습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 자신의 임무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제는 이웃들과의 신뢰.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만섭의 짧은 말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달아드릴게요.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특별한 손님? 하늘은 비밀스러운 미소만 지을 뿐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른 사다리를 가져와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새 간판은 마치 만섭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오후 3시 철수가 세탁소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갈하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때 만섭을 위협했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겸손한 태도로 만섭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만섭 씨, 이거 작은 선물입니다. 만섭은 의아했지만 선물을 받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나무 액자가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만섭이 젊은 시절 입었던 군복과 유사한 작은 모형 군복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군사박물관에 의뢰해서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작은 물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만섭은 감동받았습니다. 그의 과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철수 씨.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있었던 사건 이후 철수는 재개발 사업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강압적인 방식 대신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만섭이 그에게 들려준 진실의 말,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의 영향이었습니다. 저녁 6시 세탁소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고 그의 뒤로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과 경호원 2명이 따랐습니다. 이만섭 씨 계십니까? 방문객의 목소리에 만섭은 세탁소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만섭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문객은 다름 아닌 전직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만섭이 위험 신호를 보낸 그날 대통령의 곁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황 비서실장님?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 요원. 만섭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리는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저를? 황 비서실장은 웃으며 세탁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달 전 당신의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실렸더군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당신을 잊을 수 있을 리 없잖습니까? 만섭은 의아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다니 아마도 하늘의 작품일 것입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멀리서 하늘이 미소 지으며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안부를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황 비서실장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만섭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군인의 용맹함을 기리는 특별 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짧은 메시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섭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받는 인정이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황 비서실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당신의 용기가 국가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 훈장은 마땅히 받으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의 일, 그 이후의 삶, 그리고 지금의 평화로운 세탁소에 이르기까지. 만섭의 삶은 파란만장했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신념을 따랐고 그것이 그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황 비서실장은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만섭 씨,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요? 만섭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방문객들이 떠난 후 만섭은 세탁소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그의 과거의 흔적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군번줄, 낡은 사진들, 그리고 미얀마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들. 만섭은 군번줄을 꺼내 손가락으로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군번줄을 목에 걸었고
그것은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하늘이 다가와 만섭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만섭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대통령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나도 이렇게 매일 삶을 다려나가고 있지. 두 사람은 함께 세탁소 문을 나섰습니다. 시장 너머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고 바람은 적당히 시원했습니다. 만섭의 목에 걸린 군번줄이 바람에 살짝 펄럭였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되면서 세탁소 앞에 두 사람, 그리고 그 너머로 시장 골목, 그리고 저 멀리 햇살이 비치는 풍경이 보입니다. 이제 만섭은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영웅이었던 그는 이제 마을의 자랑스러운 영웅이 되었습니다. 만섭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을 구한 영웅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를 구한 건 이 세탁소였어요. 옷의 얼룩을 지우듯 내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지워졌으니까.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삶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만섭과 하늘이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멀어지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들의 뒤로는 작지만 깨끗한 세탁소가 보이고 새로 달린 간판 이만섭 세탁소 마이너스 실내 50년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한 노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마침내 인정받고 존경받는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이웃이 가장 비범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전설의 유령 특수부대 출신 자갈치 시장. 유복할머니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